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과제로 했던 홈워크 2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시리즈 클래스 구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숙제에서 홈워크 소스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read CSV에 lines 변수가 만들어져 있지 않았죠? 이 부분은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이 소스가 동작했던 것은 위에서 이런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데 이거는 원래 제대로 되려면 이렇게 해줘야겠습니다. 이 파일을 읽어서 그 파일에 for line in f 그 각 라인에서 스트릭을 해서 lines로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이 홈워크 2까지 하면 사실 파이썬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많이 거의 기본적인 것은 거의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학기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수준까지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고요.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다른 패키지를 이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홈워크2의 그 샘플 답안지, 샘플 구현 소스 코드를 잠깐 보고 그리고 다른 학생들 사례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일단 CSV 판다스의 그 데이터 프레임 시리즈 클래스 우리가 비슷하게 흉내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DF가 엑셀 시트죠. DF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DF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df.values라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실제 이 데이터 프레임의 그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내부에 있는 값이죠. values. 우리가 지금 구현했던 소스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우리도 내부에 데이터 프레임 내부에 없고요. 시리즈에 보면 이제 get values, set values 메서드를 두고 내부 변수로 멤버 변수죠. 시리즈 클래스 멤버 변수 values라고 있죠. 이게 실제 값인데 데이터 값이죠. 원래 판다스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도 values라는 멤버 변수가 있고요. 그 시리즈에도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멤버 변수, 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의 values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지금 array라고 되는데 이게 numpy array라는 값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음 시간쯤에 다시 배울 예정입니다. numpy. 네, 그리고 우리가 시리즈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이 꺽쇠 이게 지금 대괄호라고 그러죠. 대괄호 하고 칼럼에 이름을 주고 해서 우리가 그 시리즈를 찾을 수도 있고요. 또는 df.math 이렇게 이미 존재하는 시리즈 데이터 프레임 내에 존재하는 시리즈에 대해서는 점하고 이름을 적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df.합계 이것도 가능합니다. 예, df 예, 합계 이런 와 조금 예, 합계 문자열로 줘야죠. 이름을 중괄호 했을 때는 예, 그리고 우리가 구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이런 시리즈에 대한 더하기, 뭐 곱하기 이런 연산을 직접 구현을 해봤는데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A는 DF에 math에 .map 하고 맵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점수에다가 람다 x에 대해서
x 제곱을 해서 이 람다 x 제곱 함수, 스퀘어 함수를 이 매스 시리즈의 각 엘리먼트에 대해서 값을 이 함수를 적용해서 즉 매핑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찍어보면 이렇게 제곱이 나옵니다. 원래 매스는 이거였기 때문에 100의 제곱만 70의 제곱 49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맵 함수도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는데 매스에 대해서 values가 아니고 value count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함수인데요. values는 variable 변수였고 value count는 이 매스 내에 있는 각 value들에 대해서 그 value 각각이 몇 개나 존재하는지 히스토그램 같은 거고요. 예전 시간에 워드 카운트 같은 걸 했었는데 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80점이 하나, 70점이 하나, 100점이 하나 있다. 이게 value count입니다. 예, 히스토그램 비슷한 기능이죠. 맵이랑 value count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숙제 호목 2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현했던 함수 중에 REPR, representation의 약자일 것 같고요. str, 이거는 string의 약자인데 이 str은 프린트할 때, 프린트가 호출될 때 불리는 거고요. representation은 그 오브젝트를 표현하는 어떤 문자열이 되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이 representation이나 string이나 같은 값으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 판다스에 보면 df.math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print math 하면 df의 math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같은 결과물이 나오죠. 여기서 이 print를 호출했을 때 불리는 게 언더바 str 메서드이고 이렇게 했을 때 불리는 거는 언더바 REPR representation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판다스의 그 시리즈 클래스는 REPR이나 str 메서드나 같은 걸로 보이고요. 근데 우리는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 해보면 df를 찍으면 이게 데이터 프레임 오브젝트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냥 칼럼 이름 정도만 출력하게 구현을 했고요. print df 하면 실제 value 내용이 다 보이게끔 구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게 이 REPR, STR 이 차이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STR 구현에서 여기서 셀프 시리즈 리스트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제가 숙제 내면서 좀 깜빡했는데 이게 위에 셀프 멤버 변수로 추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빈 리스트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칼럼이 애드 될 때마다 이 시리즈 리스트는 이 칼럼의 목록이 되는데 칼럼 오브젝트의 목록이죠. 그래서 걔는 지금 우리가 self.d가 실제 어떤 칼럼의 이름과 칼럼의 실제 오브젝트를 키밸류로 관리하는 멤버 변수인데 약간 중복적이지만 이 self.d로부터 우리가 시리즈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칼럼 달 때마다 이 시리즈 리스트를 갱신하도록 저는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칼럼의 이름의 순서는 여기 칼럼 네임즈에
저장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이 딕트의 키 값이 곧 칼럼의 이름인데 그 칼럼 이름의 순서가 이 딕트 타입에는 기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애더된 순서대로 칼럼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셀프의 칼럼 네임즈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칼럼 네임즈 순서에 따라서 칼럼 이름을 가지고 실제 그 칼럼에 해당하는 시리즈 오브젝트, 시리즈 객체를 이 셀프.시리즈 시리즈 리스트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더더 리스트가 되겠죠. 셀프.시리즈 시리즈 리스트를 따로 둔 것은 이 내부적으로 셀프.시리즈 시리즈 리스트가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매번 아니면 매번 이 셀프의 칼럼즈에 해서 다시 셀프 D 참조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해서 그냥 이걸 시리즈 리스트에 담았고요. 지금 실제 구현한 다른 학생들의 예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에 시리즈 리스트를 넣은 학생도 있고요. 여기에 시리즈 리스트를 여기 넣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을 제거하고 코멘트 아웃이라고 했죠. 제거하고 코멘트 기울여서 이 소스를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코멘트 아웃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칼럼 네임즈에 이걸 가지고 했죠. 셀프의 뒤에 get values. 예. 매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는 count sum, min 이런 게 있는데 count sum, min이 있나요? 네. 구현을 했네요. 좀 복잡하겠지만 여기는 count sum, column names. 네. 이렇게 매번 column names 가지고 다시 셀프의 뒤에 name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시리즈 리스트를 저는 따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 아규먼트, 디폴트 값이 있는 키워드 아규먼트, D 타입을 str로 이렇게 디폴트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set values, get values 하는 거 있는데, get name, set name, 이 self.name 이 멤버 변수를 우리가 직접 이 클래스 외부에서 우리가 직접 값을 막 바꾸고 할 수는 있습니다. 파이썬은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 제약, 리미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랭귀지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그런 거를 이제 제약이 있는데 그럴 때 보통 set values, 뭐 get values 이렇게 또는 set name, get types 이렇게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 내부의 값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et values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 시리즈가 만들어질 때 타입을 지정을 했죠. 그래서 그게 기억을 해야겠죠. 셀프 D 타입으로 기억을 하고 그 D 타입이라는 게 사실은 그 펑션, 메서드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int나 str이나 float 같이 얘들이 constructor 메서드이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고 이 값 주어진 각 value 안에 있는 각 v에 대해서 이 D 타입을 호출하면 v가 그 float면 D 타입이 float면 float형으로 변환이 되고 int이면 int형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버팅 작업을 해서 values를 새로 만들어 줘야죠. 이 주어진 values를 그대로 이용하면 안 되고. 다 잘 했을까요? 자, 보면 set values 디타입을 했죠. 예, 여기는 set values 할 때 디타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예외 처리가 되게 많은데 타입이 안 맞거나 이럴 때 raise data frame exception. 예, exception을 제가 뭐 데이터 프레임이랑 시리즈랑 구분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프레임 exception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하셨고요. 뭐 더하기, 곱하기, 이건 리스트 컴프레이션을 쓰고 또 집 이용하면 좋죠. 집 셀프의 밸류 리스트랑 other의 밸류 리스트를 묶어서 그 쌍을 우리가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하고 and v 해서 얘네들을 더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새로 만들어도 되고, 그렇지만 좀 더 파이썬 다운 방법은 집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집이 아니고 집을 이용해서 이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죠. 셀프 밸류즈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get values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 get values를 쓰는 게 좀 더 약간 그 객체 지향 랭귀지 다운 모습이긴 합니다. 예, 근데 편의상 짧게 그냥 values 그대로 쓰셔도 되고, 일단 동작만 하면 감점은 없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이것도 리스트 컴프레이션이 아니지만 어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파이썬답다. 그걸 파이소닉하다. 파이소닉이라고 하는데 파이썬답게 짜는 방법은 리스트 컴프레이션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이뻐 보입니다. 네, 여기 멀티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로 집을 쓰는 게 좋고요. 자, 샘플 답안 보면 add 해서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었죠. 근데 이 시리즈의 이름이 A 시리즈, 시리즈 이렇게 했네요. 시리즈. 여기는 시리즈 플로트, 시리즈 플로트 했네요. 네. 여기 이 예시 보면 집이 꼭 2개만 묶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 4개 얼마든지 많이 묶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에 길이가 3인 튜플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잠깐 보았던 맵 함수를 만들어 볼까요? 맵 함수, 셀프의 맵 함수 기억나시나요? 맵 함수. 맵 함수는 이 어떤 함수를 받아서 그 함수를 이 value에 적용시켜서 새로운 value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given func가 주어진 func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value는 나의 value에 대해서 self values에 대해서 for v in self values에 되겠죠? 그 value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given func를 호출해야죠. given func를 호출해서 여기에
호출할 때 인자로 이 v를 넣어줘서 기본 펑크에 넣어줘서 새로운 값이 나오죠. 그 값으로 만들어진 리스트가 files. 이게 매핑입니다. 그죠? x에서 y로 가는 매핑인데 매핑할 때 어떤 함수를 적용하느냐 그게 이제 맵이죠. 그래서 이제 s는 시리즈 created with map 이런 이름을 가진 시리즈이고 타입은 그냥 플로트를 합시다. 네. 그래서 s의 set values 네. sv files 네. return s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맵 됐고요. 그 다음에 value count 어떻게 하면 될까요? value count 복사해서 페이스트 합시다. 자, value count 인자 없죠? 아규먼트 없죠? 그냥 셀프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셀프의 values에 대해서 이걸 count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value count는 어떤 딕셔너리를 리턴 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이 value가 몇 개 존재하는지. 그래서 뭐 collections의 default dict 이걸 이용해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직접 구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v count는 dict죠, dict.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그냥 count는 이렇게 해도 되고 같습니다. 그냥 빈 dict이고 for v in self values v count 어떻게 되죠? 네, v는 기존 값에 더하기 1 하면 되죠. 1씩 증가시키면 되죠. 새로운 v가 만날 때마다. 근데 이게 없을 때가 문제죠. 없을 때. 처음에, 가장 처음에. v가 없을 때. 있냐, 없냐, if로 체크하고, try, except로 체크하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get 할 수 있죠. get. 예, v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get. v. 없으면 zero. v로 방금 원래 어떻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죠. v가 없을 때 처음일 때. 그러니까 없을 때는 0이죠. 카운트가. 그러니까 get 이 중괄호 꺽쇠 이거 대신에 ge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dict에 get 해서 v 하고 만약에 이 v라는 키가 이 v count에 없다면 새로운 것이라면 0이 되게끔 디폴트 값이 0이 되게끔 이러면 처음 만나는 v는 0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1 해서 처음 만나면 여기 들어가는 값이 1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v count가 됐습니다. 그래서 s를 리턴하나요? s는 없죠. s는 없습니다. 뭘 리턴? 네. return v count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해볼까요? 네. 해보고 df에 math.map 람부다 x의 제곱 얘는 네, print a 네 이렇게 하니까 에러 나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는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해줘야 되죠. set values. 네, 여기 오타가 있었네요. 네, 오타 타이포라고 그러는데 오타가 있었습니다. set values 이렇게 얘가 힌트를 줬는데 다시 print a 였습니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x 됐고요. 그 다음 맵 됐고 value count 해보죠. 이번에는 value count print b. 네, 됐지요. 네, 일단 홈워크 2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채점하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예외 처리 같은 것도 다양하게 체크해 볼 수도 있고요. 이 예외 처리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는 예외 처리가 되게 성가신 작업인데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예외 상황에 대한 처리가 되게 귀찮지만 이렇게 재밌는 이렇게 알고리즘 생각하고 로직 생각하는 거 재밌게 하지만 이 예외 처리가 귀찮지만 꼭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 등도 얼마나 잘 되는지 체크해서 채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해설 마치겠습니다.